안녕하십니까. 이경순의 건강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당화 혈색소 확 줄이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당뇨 환자 수는 굉장히 많고요. 4억 6천만 명이나 되며 미국 성인의 3분의 1이 당뇨 환자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볼 때 사망 원인의 7번째에 해당됩니다. 2020년 발표된 우리나라의 당뇨병 팩트시트에 보면 우리나라 성인 7명 중에 1명이 당뇨 환자라 그럽니다. 굉장히 많죠. 여기에다가 공복 혈당장애까지 같이 포함하면 27.9% 약 3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당뇨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4일을 세계 당뇨병의 날로 정해놓고 있죠. 이건 말초혈관에서 모세혈관이죠. 적혈구가 어떻게 통과하며 적혈구보다 큰 세포들은 통과하지 못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화혈색소가 뭐냐 하면 우리 혈액 속에 있는 적혈구가 혈관이 아주 좁기 때문에 적혈구는 핵이 없는 세포죠. 가운데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적을 좁은 데를 통과할 때는 좁아서 통과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뭐가 붙냐면은 적혈구에다 포도당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당화혈색소라 그러고 당뇨병을 진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사용하고 있죠. 지난 3개월 동안 평균 혈당 수치가 얼마나 됐냐를 검사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적혈구에 많이 포도당이 붙어 있으면 당화혈색소가 높고 적게 붙어 있으면 낮다고 하는데 이게 당뇨병 진단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뭐가 문제냐? 혈관 손상이 오고요. 말초 및 중추신경계 손상이 오고 인지기능까지 손상이 옵니다. 당화혈색소를 보면 정상은 6% 미만이고요. 당뇨 전 단계가 6에서 6.4%, 당뇨로 진단받는 게 6.5%입니다. 그럼 인슐린은 췌장세포,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데 어떤 작용을 하는가 보면 우리 세포에다가 인슐린 수용체가 있어요. 인슐린이 갖다가 딱 붙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은 문이 열려요. 인슐린이 아무리 있어도 수용체에서 세포 수용체에서 수용하지 못하면 포도당 통로는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포도당이 우리 혈액속에 아무리 많아도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뭡니까? 당뇨병이죠. 그 다음에 인슐린이 포도당 통로를 여는 열쇠로 수용체가 딱 붙으면 뭐예요? 포도당 통로가 열립니다. 이런 우리 인체를 보고 어떻게 심히 짖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포도당 통로로 열리고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정상적인 당 대사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인슐린 민감성입니다. 인슐린 민감성은 쉽게 말해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인슐린 민감성이 높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으면 인슐린 민감성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인슐린을 어떻게 수용하냐 그걸 가지고 인슐린 민감성,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인슐린 민감성이 높으면 당뇨병이 아닐 가능성이 많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으면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높죠. 보통 건강한 사람들이 식후 혈당 변화를 보면 1시간 지나면 피크에 도달하는데 한 160 정도까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2시간 정도 되면 140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공복 혈당이 100 미만, 그 다음에 식후 2시간 혈당이 140 미만 이하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정상이라 그러고요. 160 이상을 올라가게 되면 혈관 손상이 시작됩니다. 당뇨병 자체가 그렇게 무서운 병이라기보다는 당뇨병은 합병증이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심장마비, 심혈관 질환이죠. 뇌졸중, 뇌혈관 질환, 그 다음에 말초 동맥 질환, 말초 신경 질환,
그다음에 눈에 참 치명적이에요. 당뇨성 망막질환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백내장, 수정체가 두꺼워지는 거지요. 녹내장, 안압이 높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당뇨성 족부질환, 당뇨성 신장병 이런 것들이 무서운 합병증이기 때문에 이걸 잘 관리하려면 당화혈색소를 정말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대한당뇨병학회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생활습관을 개선하면 당화혈색소를 1.0에서 1.5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하는 게 대단한 효과지요. 자, 당뇨 조절 지표 당화혈색소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한 6.5 이하로 이렇게 조절하려고 그러고요. 미국에서는 7 내지 8 정도로 조절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정상적으로 조절을 하려고 그러죠. 당뇨 치료의 원칙은 특별히 두 가지 아주 핵심적인 겁니다. 운동과 식이지요. 운동 원칙을 보면 표준 체중까지 도달할 때까지 유산소 운동을 하고요. 과체중일 때는 표준 체중으로 늘 줄이고 미달이면 표준 체중으로 올리되 근육으로 올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표준 체중이 되면 근력 운동, 특별히 대퇴근 운동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은 아디포넥틴이라는 호르몬을 많이 분비시키고 렙틴이라는 호르몬을 적게 분비하는 일을 합니다. 아디포넥틴은 지방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인슐린 저항성, 아까 보셨죠? 인슐린 민감성, 그 다음에 E형 당뇨, 염증, 비만, 동맥경화증을 예방하고 렙틴은 체지방이 적을수록 렙틴 양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요법의 기본 원칙, 다음 주에 제가 식사에 대해서는 따로 하려고 그럽니다. 여기 보면 대한당뇨병학회가 발표한 건데요. 일정한 시간에 알맞은 양의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는 것.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설탕이나 꿀 같은 단순당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빨리 소화 흡수하기 때문에 혈당 상승이 있고요. 식이섬유소를 적절히 섭취해야 됩니다. 혈당과 혈중 지방 농도를 떨어뜨려주고 혈당 조절하고 심장병을 예방합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을 적정량 섭취해갖고 콜레스테롤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소금 섭취를 줄입니다. 혈압 상승이 되기 때문이죠. 술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소는 아니면서 열량은 7kcal까지 내죠. 사용할 수 없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활 습관을 우리가 한 4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숙면, 잠자는 것이 뭐 그래 중요한데요. 인생의 3분의 1을 잠자게 해놓은 데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E형 당뇨 환자의 50%가 수면에 문제가 있는데요. 특별히 수면 무호흡증은 심장부전이나 제2당뇨병, 비만과 관련된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수면 양과 질은 일관되고 유의하게 E형 당뇨병 위험을 예측해 줍니다. 잠 부족은 근육 합성을 방해합니다. 근육이 당을 활용해야 되는데 근육이 없으면 못하죠. 근육은 하루 종일 합성되지만 수면 시에 가장 많이 합성되고 또 회복되기 때문에 숙면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 다음에 기초대사량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체중 조절이 가능하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증가돼서 항상 배가 고프게 느껴져요. 그래서 비만을 유발하게 되죠. 많이 먹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Diabetic Care 2009년 잡지에 보면 수면의 양과 질 그리고 당뇨병의 발병률을 체계적인 검토와 메타 분석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체계적인 검토만 해도 메타 분석으로 쳐주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아주 철저히 검사했죠. 매들라인에 1955년부터 2009년 4월까지 실린 논문과 엠베이스 코크란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출판에 대한 체계적인 검색을 수행했는데 보니까 수면의 양과 질은 일관되고 유의하게 E형 당뇨병의 발병 위험을 예측해 준다. 그러니까 잘 주무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줄여야 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을 만드는 글루카곤 호르몬과 코티솔 호르몬, 혈당을 막 분비해서 힘을 내갖고 도망갈 수 있게, 스트레스에 대항할 수 있게 해주는 호르몬이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아지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성하는 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어 인슐린을 만드는 양이 떨어지게 됩니다. 비만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되고 인슐린 민감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일과 채소 섭취, 다음 주에 제가 아주 자세하게 할 겁니다. 특별히 파이토케미컬이 황산화제로서 인슐린 민감성을 증가시켜주고요. 식이섬유가 단세 지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뭐예요? 뇌와 혈류 간에 교통도 해주고 의사소통도 시켜주고 항비만, 특별히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서 항당뇨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과일과 채소 섭취가 아주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운동, 유산소 운동, 체내의 아디포넥틴 높여주고 렙틴을 낮춰준다 그랬죠. 아디포넥틴 자체가 인슐린 민감성을 증가시켜주고 염증을 감소시키고 아디포넥틴이 낮으면 아테로섬 동맥경화, 심장질환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지방이 적을수록 렙틴이 적은 거고요.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에 이어서 반드시 하루에 한 주일에 한 3번 정도는 근력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육 형성으로 인슐린을 수용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대퇴 근육이 아주 튼튼한 사람들이 나중에 엄청난 부자죠. 건강에 대한 재산이죠. 자, 제2형 당뇨병의 혈당 조절 및 체질량에 미치는 운동 효과, 통제된 임상시험 메타 분석했습니다. 메타 분석이라는 것은 논문 한 편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논문 여러 편을 분석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굉장히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2000년 12월까지 매들라인, 엠베이스 같은 또 코크란 이런 것들을 다 뒤져가지고 관련 논문을 다 분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운동 훈련은 당뇨병 합병증의 위험을 감소시키게 하는 양만큼 당화혈색소를 감소시키지만 뭐는 안 되더라? 체질량은 유의하게 변하지 않았다. 당화혈색소만 감소시키면 우리가 뭐야? 1차적으로 당뇨병 조절에 성공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16년에 미국 당뇨병 협회에서 입장 표명을 했는데 신체 활동과 운동과 당뇨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봤습니다. 신체 활동의 채택과 유지가 당뇨병 및 당뇨병 환자의 혈당 관리와 전반적인 건강에 매우 중요한데, 운동은 2형 당뇨병의 혈당 조절을 개선하고 심혈관 위험 인자를 감소시키고 체중 감소에 기여하고 웰빙을 향상시킨다는 것.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은 2형 당뇨병의 발달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은 또한 1형 당뇨병에 걸린 사람에게 상당한 건강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혈당 관리와 관련된 과제는 당뇨병 유형, 활동 유형, 당뇨병 관련 합병증 유무에 따라서 다양하다. 따라서 신체 활동과 운동 권고는 각 개인의 특정 요구에 맞게 조정되어야 된다. 그래서 신체 활동이, 운동이 당뇨를 지연시키거나 또는 예방하는데 굉장히 관계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한 강의를 요약하면 당화혈색소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우리 생활습관을 한 4가지만 잘 바꿔도 커다란 유익이 있을 겁니다. 숙면. 어떻게 하면 숙면할까요? 저녁 식사를 소량하고 6시 전, 늦어도 7시 전까지는 해야 되고요. 저녁 10시 취침, 9시부터 늦어도 11시는 주무셔야 됩니다. 취침 시간 1시간 전에
TV, 스마트폰, 컴퓨터 등 화면을 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온도를 18도, 65도 이하로 좀 서늘하게 춥다 그 정도로 해야 되고요. 조명도 줄이고 특별히 전기 충전기 제거하고요. 핸드폰 충전기요. 그 다음에 암막 커튼을 치고 굉장히 중요한 게 코로 숨 쉬는 거 연습하시면 됩니다. 안 되면 입에 테이프 붙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줄이는데 어떤 방법인가? 포교감 신경 활성화, 심호흡, 명상, 구토 반사, 가글 하기, 노래 부르기, 허밍 다 효과가 있습니다. 특별히 심호흡을 주무시기 전에 한 10분 이상, 아침에 깨서 10분 이상 하면 전반적인 건강에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구토 반사는 어떻게 하냐면 양치질 할 때 칫솔을 헤어 안쪽으로 넣을 만큼 넣으면 욱욱하죠. 그게 포교감 신경의 활성화 자극됐다는 신호입니다. 그 다음에 노래 흥얼거리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식단 조절, 영양을 균형 있게 해야 되고 정량, 정식, 규칙적으로 천천히 꼭꼭 씹어서 식이섬유 많은 음식을, 파이토케미컬 많은 음식을 드시면 여러분이 아마도 당화 혈색소를 엄청나게 1이나 1.5보다 더 많이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하시고 당뇨병 걸리지 마시고 당화 혈색소가 높은 분들은 반드시 줄이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